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미군을 철수시키며 방위비 문제가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해 주한미군 또한 철수시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 사흘 만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자주 국방을 위한 핵무장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이번 달 초에 연락사무소 폐쇄라는 경고를 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도 각오해야 한다. 머지않아 쓸데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결 시대로 회귀해선 안 된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고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인내심 없이 이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언하면서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참모총부로 넘겼습니다. 참모총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사포와 전차부대를 개성공단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금강산 관광특구가 확장되면서 폐쇄된 장전항 기지의 운용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장전항 잠수정 기지에는 70톤급 잠수정이 드나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향후 비무장지대와 북방 한계선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거나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의 군사행동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을 두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하는데 주동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독일은 수년 동안 북대서양 조약지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2%를 내야 하는데 1%만 내고 있다. 우리는 주동 미군수를 2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하며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독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정체 상태인 한국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2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수건법에도 지난 연말 서명에 독일과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이 트럼프의 오래된 구상인데다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주한미군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스타일을 볼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도록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군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단키트 받아갈 때는 형제의 나라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온갖 미사오글을 갖다 붙일 때는 언제고, 돈 앞에서 계산기밖에 두들길 줄 모르는 트럼프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강도 전술핵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 CRS는 한국이 독자 핵무기를 고려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무장 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 신뢰성에 자신이 없다면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CRS는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왔다면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전술핵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CRS는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미 의회 분석가들은 핵 확장 억제력이 미국의 비전략적 핵 그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CRS가 작성한 보고서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 내부에선 과거 금기시되었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비건 대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든 CRS 보고서에 한국 핵무장론을 논한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이 현재 0%라면 북한 핵보유가 고착화돼 비핵화 논의가 무의미해질 때는 10%, 20%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는 현 단계에선 확장 억제를 말해야겠지만 판이 깨지면 핵무장 요구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장 역시도 사회주의 체제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 됐고 거기 대항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사회주의와의 세력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에는 일본도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제를 주도해왔으나 속마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톤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핵 보유를 언급하는 순간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이 의미 없지만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국도 압박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이나 일본, 나아가 대만, 베트남까지 가세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경우 영내 안보 지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핵 군축 합의에서 어느 한쪽만 갖고 있는 무기를 다른 한쪽이 없애달라고 요청해 선심으로 핵무장을 해제한 군자형 핵 군축 사례는 없다며 핵무기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고 느낄 때 진정한 핵 협상이 시작되고 북중이 자신들만 핵을 가진 어드밴테이지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협상이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자본은 이미 축적되었습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는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설령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더라도 이미 수천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형평성에 벗어납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아시아의 연쇄 핵무기 도미노가 결국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미국 안보에 도리어 위협을 줄 것을 알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 중 이러한 금기어가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이름 모를 나라의 안보에 관심 없다는 트럼프는 이미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왈가왈부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고 CRS 보고서와 작년 스티븐 비건의 발언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도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과거 전통적 강대국들은 코로나19로 그 권위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시대 누가 누구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핵무장 카드를 언제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다 꺼낼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보호해준다는 시대는 가버렸기 때문입니다.